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디입니다. 무게배분 지오메트리와 함께 버무린 그 무게배분 타령 때문에 아우디는 무게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차야, BMW가 최고야, BMW가 세계 최강의 차야. 그 이유는 무게배분이 5대5이기 때문에. 야, 아우디를 봐, 아우디 엔진이 얼마나 이렇게 앞으로 빠져있어, 이게 말이 돼? 이러면 무게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 안 좋은 차야 라는 인식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배분이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은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을 운전할 때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좀 깊은 고속 코너를 감으면서 한 번 더 타격을 줬을 때 뒤가 털릴 것 같은, 상대적으로 앞에 그립이 좀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운전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불안함으로 다가오거든요. 물론 무게배분이 5대5로 완벽하게 좋은 차량들보다 앞이 좀 더 무거운 차량들은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언더가 날 가능성, 코너를 급격하게 감았을 때 앞이 밀려나갈 가능성이 분명히 좀 더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도에서 아무리 지랄맞게 운전을 하고 다녀도 앞이 언더가 나가지고 밀려서 앞을 진짜 뭐 가드레일에 처박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속으로, 진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고속으로 코너를 가마잡 끼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다고 봐요. 물론 숏코너, 와인딩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뭐 좀 예외겠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경우를 아우디에 대입을 해보면 아무래도 앞에 하중이 조금 더 눌러주기 때문에 고속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봐요, 무게배분이 앞이 살짝 무거운 차들은. 자, 실제로도 운전을 해보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땅바닥이 완전히 젖은 상태에서 코너를 그냥 이렇게 싹 들어가도 분명히 BMW와 같이 무게배분이 좋다고 자랑하는 차들에 비해서 이 고속 코너 시의 안정감은 정말 분명히 한 수 위에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느껴져요. 자, 실제로 슈퍼카들을 보더라도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걸리지 않는 하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 범퍼의 에어로다이나믹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종종 고속도로에서 안정적인 고속 크루징을 하면서 차선도 살짝씩만 변경을 하기에는 저는 BMW보다 아우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우디 리뷰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지, 꼭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드디어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이거면 돼. 네, 됐어. 나 할 말 다 했어. 원래 이 A5 하면 그 쿠페 디자인, 원래 맨 처음에 쿠페를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 디자인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서 정말 좀 센세이션했죠. 그래서 C클래스 쿠페나 4시리즈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판매고를 기록했던, 네, 그런 차량이에요.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도 당연히 아우디 코리아에서 좀 쿠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스포츠백을, 네,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메인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인으로 밀고 있는 거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 가격도, 일단 신차 가격 자체를 제일 착하게 잘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신차 가격이 6,200만 원인데 여기다가 자, 모트라인과 함께 몇 년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신차 가격 비교 어플 카룸을 통해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무려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이에요, 무려 신차가. 자, 그런데 아우디에서 유독 이 A5, 뭐 카브리올레도 있고 스포츠백도 있고 쿠페도 있는데, 이 스포츠백 모델에만 그 아우디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짜리 바우처를 또 줘요. 그러면은 신차인데, A5인데 아우디 콰트로야, 45 TFSI, 250마력, 37토크, 이 차량을 지금 5,3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그러면 솔직히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봐요. 물론 이번 신형에 와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조금 아쉬워요. 디자인은 저는 그 1세대 A5가 정말 너무너무 예뻤던 사람이라서 그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R8 1세대가 나온 다음 2세대가 나왔을 때 그 뭔가 모를 아쉬움? 1세대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한국에 들어온 이 A5 모델들은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보다 차고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좀 마음에 안 들어.
휠 디자인이 스포크가 좀 많은 휠을 그냥 껴가지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껴져 있는 휠이 휠만 빼놓고 보면은 예쁠지 모르겠으나 일단 휠 안에 빈 공간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휑해 보이기도 하고, 이 휠 폭이랑 타이어 사이즈도 좀 안 맞다고 봐요. 가뜩이나 평평비가 30짜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무슨 껌딱지 타이어인데, 이 껌딱지 타이어가 또 휠 폭이랑 안 맞아가지고 타이어 사이드홀이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거 공도 타고 다니면서 놓으면 좀만 안 좋은데 막 다니면은 휠 다 찍혀요. 나중에 휠 터져. 좀 미관상도 안 좋고 차도 좀 붕 떠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래요. 자, 하지만 뭐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자, 그러면 이 가격대 동급 차량들 3 시리즈도 있을 거고 뭐 C클래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뭐 좀 이 차량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아우디와 폭스바겐 그룹이 굉장히 사랑하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EA888 엔진입니다. 이 2리터 개솔린 터보 엔진은 원래 아우디에서 폭스바겐에서 계속 사용을 해오던 거고, 조금씩 개량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얘는 지금 250마력까지 이제 튠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워낙에 아우디가 이제 폭스바겐 부품들 많이 갖다 쓰니까 이 엔진도 당연히 뭐 폭스바겐 거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엔진은 최초의 아우디를 위해서 개발된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폭스바겐에서 아우디 엔진을 갖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에 A45AMG를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와, 이게 지금 리터당 거의 200마력을 뽑아내는 건데, 리터당 200마력 가까운 출력을 뽑아내는 이 엔진이 과연 초반 리스폰스가 좀 떨어지지는 않을까? 터보렉이 좀 있지는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A45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 초반에 느껴지는 터보렉이나 그 좀 리스폰스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1세대 A5에 들어가 있던 2리터 그 가솔린 터보 엔진, 사실 얘랑 지금 같은 엔진인데 얘로 지금 버전업이 되면서 확실히 좀 나아진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출력은 출력대로 높이면서 리스폰스는 리스폰스대로 또 잡았다는 얘긴데, 아무래도 1세대에 들어가 있던 EA888 엔진과는 뭐 터보의 형상도 좀 다르고, 배기 매니폴드의 형상도 좀 다르고, 맵 데이터도 다르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콜라보가 돼서 만들어진 결과겠죠? 그리고 초반 리스폰스 뿐만 아니라 고RPM에서 5000rpm, 6000rpm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터빈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지금 거의 안 들어요. 250마력을 전 RPM 구간 영역대에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쥐어 짜내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고RPM에서 좀 끝까지 쥐어 짜주는, 힘이 떨어지지 않는 이 느낌도 1세대 A5에 들어갔던 그 엔진과는 좀 느낌으로, 체감상으로 좀 다르게 와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수치상으로도 그렇지만 공도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 그 정도 엔진 출력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엔진과 더불어서 미션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제 미션 같은 경우에 1세대에 들어가 있던 그 이제 에스트로닉 7단 에스트로닉 DCT 미션이 정말 굉장히 매우 많이 악명이 높았던 미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보이는데, 일단 대부분은 다 그 이제 듀얼 클러치의 클러치 파손, 클러치 파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전자부품, 그 메카트로닉이 타버리든가, 뭐 이런 불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점점 마탱이가 가면은 이제 초반에 차가 이제 꿀렁거리고, 심지어 이제 고속에서도 꿀렁거리고, 결국에는 에픽사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브에 나는데 후진을 한다든가, 혹은 초반에 악셀을 딱 밟았는데 얘가 반응을 좀 늦게 한다든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스트로닉 다음 세대 미션이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 한 번 더 진보된 에스트로닉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그 기존 에스트로닉에 문제가 좀 많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잡지 않았을까? 라고 아직까지는 추측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량도 지금 이제 주행거리가 1600km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 내구성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겠냐. 그리고 뭐 이 영상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트로닉 타시는 분들은 미션 오일 교환 좀 제발 자주 해주세요. 자주 체크라도 해주세요.
혹시 시커먼 구조물이 나오지는 않는지. 자, 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에스트로닉 미션 관리하는 부분은. 자, 그러면 현재 느낌은 어떠냐? 네, 현재 느낌은 뭐 좋습니다. 지금 다이나믹 모드에서 S로 놓고, 네, 이렇게 DSG나 PDK처럼 그 정도의 체결 느낌은 아니지만 이 정도 급에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감을 만들어주고, 얘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이기는 하지만 그 스포츠성보다는 그래도 승차감과 연비 쪽의 세팅을 좀 맞춘 미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도 충분한 변속 속도와 직결감은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엔진과 미션의 느낌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BMW 330i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물론 330i가 국내에 들어온 게 그 에미션이 빡세게 적용된 미국 버전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똑같은 출력을 내더라도 원래 그 오리지널 330i보다 초반 출력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뭐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고속주행 시의 전체적인 안정감, 그리고 엔진의 필링, 뭐 미션의 느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330i보다 낫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고속에서 계속 지금 쏘고 다니고 있는데 빗길이거든요. 이 빗길인데 느낌이 꽤 괜찮아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특유의 그 앞에서 좀 눌러주는 그 느낌이 아무래도 다른 차들보다는 좀 많을 거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엔진이 앞쪽으로 좀 빠져있는, 아우디는 원래 세로 배치 엔진을 쓰면서도 세로 배치 엔진만 가지고 전륜구동 차를 만드는 브랜드라서 뭐 엔진이 앞으로 많이 빠져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 구동축을 미션이랑 붙이려면 엔진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 뭐 원래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엔진이 앞에 있어가지고 앞이 무거워서 눌러주는 느낌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자, 아우디의 전매 특허, 이 콰트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콰트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아우디 얘기하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 편을 통해서 그냥 다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우디는 세로 배치 엔진을 사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전륜구동 차량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예요. 보통 생각해보시면 엔진이 세로 배치인데 전륜구동인 차량은 정말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원래 4륜구동 콰트로를 선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2륜이 전륜구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얘네가 맨날 뭐라 그래? 야, 아우디는 콰트로야. 콰트로. 그리고 콰트로는 기계식이야. 4륜은 기계식은 안정적이야. 구닥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전자식 4륜구동에 비해서 조금 무거울 수도 있으나 아우디가 사용하는 기계식 콰트로는 안정적이야 라고 그렇게 미친듯이 오랫동안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우디 하면 콰트로 기계식, 이거에 아우디 팬들이 환장을 하는 건데 이번에 기계식을 버렸어.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부터 아우디가 콰트로 노래를 부를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요즘에 누가 숫자 계산할 때 주판 두드리나요? 요즘에 누가 주판을 두드려? 요즘에 계산할 때 다 휴대폰으로 전자식 계산기 쓰잖아요.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쓰잖아요. 물론 전자계산기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죠. 뭐 얘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이러스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1 더하기 1을 눌렀는데 200이 나온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누가 계산기를 안 쓰고 주판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우디가 기계식 콰트로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전자식 계산기 오류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주판 두드리겠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렸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맨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자식이 들어가 있길래 아우디가 최근에 광고하는 거 있어요. 뭐 콰트로 울트라 시스템 막, 그래서 여기 미션 뒤에 TC에서 동력을 한번 끊어주고 뒤에 디퍼렌셜에서 전자식으로 구동축을 한 번 더 끊어줘요. 그럼 완전히 이제 앞뒤가 싹 끊어져서 평상시에는 100% 전륜구동으로만 가다가 필요시에 모터로 붙여서 4륜구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 뭐 콰트로 울트라 시스템이라고 막 광고를 하길래, 그럼 얘가 전자식이길래 그건가 보다 했더니 그건 또 아니야. 그럼 뭐야?
원래는 아우디가 기계식 쿼트로를 만들 때 이 미션 뒤에다가 멀티플레이트 클러치를 하나 붙여가지고 자동으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이 중력이나 횡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동력 배분을 했었는데 그 장치만 전자식으로 바뀌었어. 뒤에는 그냥 그대로 기계식이고. 근데 이거는 뭐 반 울트라 쿼트로라고 하는 게 뭐 맞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쿼트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 확실히 빗길에서 쏘고 다니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영향이 완전히 없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우디가 쿼트로 광고하는 거는 그냥 마케팅이라고 본다. 전륜구동으로만 다녀도 매우 충분하다. 아우디는 제발 전륜구동 A5를 국내에 수입을 해라. 아니 여기서 4륜구동 빼버리고 이 주행보조 장치에 좀 더 투자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물론 이 차급에 있는 수입차들 다 제대로 안 된다고 치자고.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앞에 레이더 2개 박아놓고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여기 레인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 되나보다 했는데 그냥 이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냥 앞에 있는 레이더 2개로 앞에 차와의 이제 그냥 간격만 유지해주는. 사실 쿼트로 같은 거 빼고 이런 데 더 투자를 했으면은 실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제발 통풍 시트 좀 넣어주고 제발 좀 진짜. 아니 그리고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인포테인먼트는 진짜 이 급에서는 BMW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화면이 작아요. 화면이 작은데 이 픽셀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요즘 동급 차량들에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들보다는 조금 이제 흐리게 보여요. 무슨 필름을 씌워놨나?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가뜩이나 터치가 안 돼가지고 승질나 죽겠는데. 자, 내비게이션. 물론 아우디는 이 자체 맵을 개발해가지고 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기판에 디스플레이를 진짜 완전히 미친놈처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TV가 있으면 뭐 할 거야. 그 TV를 맨날 뭐 뽀로로만 보고 있으면은 그 TV가 그 가치를 하나?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실내 수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도어 디자인도 뭐 어쩔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물통 하나를 제대로 못 꼽아. 그러면은 딱 이제 요거 2개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요거 2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위치가 또 이 컵홀더에 뭔가를 꽂으면 이 앞쪽에 있는 버튼을 또 다 가려요. 그리고 이렇게 꺼내다가 자꾸 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수납이 없다라는 거. 지금도 제가 휴대폰을 자꾸 여기 가랑이 사이에다가 넣고 있잖아요. 이게 전자파가 남자의 그거 이렇게 가까이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휴대폰을 사실 여기에도 손잡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놓기에는 또 컵을 하나밖에 못 꼽고 이 안쪽에다가 놓고 만약에 컵을 놓는다? 그러면 또 휴대폰을 아예 못 보고 뭐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놔? 여기는 다른 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또 되게 얕아. 이 높이가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휴대폰 하나라도 좀 제대로 걸고 다닐 수 있게 그 버바팀 무선 충전 거치대가 이거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다. 정말로. 그리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모든 무선 충전 거치대 중에서 버바팀께 제일 좋아요. 순정 패드보다도 더 좋은 게 얘는 물론 지금 무선 충전 패드가 순정에도 없지만 일단 15W 고속 충전이 됩니다. 15W 고속 충전이 되고 이 무선 충전 거치대 안에 내장 배터리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나 이제 주차했어, 자 이제 시동 껐어, 차에서 내려야지 하고 마지막에 휴대폰을 이렇게 딱 빼거든요. 그때는 이미 여기에 전원이 끊어져 가지고 이게 눌러도 안 열려. 그리고 차 시동 걸기 전에 또 놀라 그러면은 안 열리고. 자, 그런데 버바팀 무선 충전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내장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다 작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15W.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유리에 압착시키는 그 판이랑 이 압력이 진짜 세요. 그래서 어떤 무거운 휴대폰을 걸어도
움직임이 좀 많이 없고 튼튼히 잘 붙어 있는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트라인몰에서는 버바팀 것만 판매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우디 타시는 분들, 유난히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지금 이 안에 실내 수납이 없어가지고 항상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버바팀 쓰시면 됩니다.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모트라인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뒷자리 승차감도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 2급 뭐 3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C클래스도 마찬가지고 2급에서 이 전자식으로 댐핑 컨트롤 해주는 차가 없거든요. 5천만원 중반, 뭐 5,300인데 그런데 얘는 네, 이 댐핑 압력을 지금 전자식으로 컨트롤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번에 댐퍼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댐퍼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달릴 때는 달릴 때대로 쫀쫀하게 잘 잡아주고, 그리고 승차감 모드, 컴포트 모드로 놓고 다닐 때 이 차 타이어 사이즈가 앞뒤가 다 편평비가 30이거든요. 껌딱지가 들어가 있는데 노면 잔진동을 이 편평비를 생각하고 이 승차감을 느껴보면은 사실 놀라운 수준의 컨트롤을 해줍니다. A5 사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처음에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리뷰하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네, 이 차 이 세그먼트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차 좋네요. 끝. 여기까지. 감사합니다.